안녕하세요. 모임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1일 이번 영상에서는 캐시우드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세 가지 주식은 캐시우드 포트폴리오에서 25.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내년까지 총 평균 197%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고위험, 고수익으로 투자 철학이 있는데요. 우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보유 종목은 포트폴리오 가중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들 주식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으며 최고 실적을 낸 주식은 363% 상승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캐시우드 최고 ETF 가장 큰 주식은 엄청난 강세 모멘텀으로 치솟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CEO 캐시우드는 성장 투자들 사이에서 꽤 이름을 알렸고, 실제 그녀의 이름은 투자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 접근법으로 동요가 되었습니다. 우드는 자신의 회사 ETF 보유에 있어서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혁신 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크 주력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주가는 작년 대비 56% 증가해서 S&P 500 지수 23% 수익률을 크게 넘어섰고, 아크 최고 펀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2배 이상 증가시켰기 때문에 성장 지향적 투자자들은 우드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가져와 유소하게 투자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크 이노베이션 ETF 3대 보유 종목은 지난해 평균 약 193% 급등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우드 최고 펀드를 큰 수익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세 가지 주식을 살펴보죠. 첫 번째, 코인베이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및 지갑 서비스 선도 제공 업체이고, 해당 주식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가장 큰 단일 보유 종목이며 펀드 전체 가중치의 10.3%를 차지합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이 주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363%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서 아크 주력 펀드에서 차지하는 총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우드 큰 투자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그녀의 낙관적 입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비트코인의 토큰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약 161% 상승했으며 현재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약 8,660억 달러에 이릅니다. 우드는 토큰이 2030년에 148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3,200% 이상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모든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은 2030년까지 1,400% 이상 증가한 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회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수용 증가가 가치평가를 높이는 주요 동인이라고 언급하고, 광의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코인베이스 주식도 인상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전기차 시장은 선구자이며 광범위한 자동차 산업이 불어하고 있는 판매 모멘텀과 마진을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장기적인 다른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 공간을 넘어 배터리 기술을 연결하고 주거용 및 산업용 채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드 주장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기술 혁신가인 이 기업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차량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 제공업체가 되기 위한 노력에 성공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우드는 로보택시 시장이 2030년까지 연간 글로벌 매출이 최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녀의 투자 회사는 테슬라를 자율주행 기능과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전기차 주식인 테슬라는 지난 한 해 동안 110% 상승했으며 아크 이노베이션 ETF 주식 포트폴리오의 7.7%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로쿠. 스트리밍 하드웨어 기술 및 광고 서비스 분야 선두 제공 업체이고, 스트리밍 주식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세 번째로 큰 보유 주식이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7.3%를 차지합니다. 2022년에 아크는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증가와 생태계에 대해 연결된 TV 시청 시간 증가로 인해서 로쿠가 2026년에 주당 60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크팀은 로쿠 주가가 2026년에 1,49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스트리밍 전문가의 주가가 현재 91달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성한다면 1550% 수익률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드 성과 추정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식은 큰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목표 중 하나에 근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약 105% 상승한 후에도 로쿠 주가는 2021년 최고치에 비해서 여전히 약 81% 하락했습니다. 3분기에 로쿠 총 활성 계정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7,580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플랫폼 전체의 총 스트리밍 시간은 22% 증가해서 267억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더라도 로쿠는 조건이 개선되면 번창할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개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로쿠부터 해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로쿠는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그렸다가 현재 하락 추세대에 있습니다. 단기로 본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의 투자는 좀 미루는 게 좋겠죠. 하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로쿠는 현재 일자 행보에서 상승 추세대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승 추세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일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 행보에서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다가 이륙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다시 이렇게 이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캐시우드 판단에 따라서 이게 맞다면, 그 다음에 자, 주봉으로도 본다면 현재 어느 정도 상승을 잠깐씩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도 양온으로 바뀌었고 기준선도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강세 국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볼린저 밴드에서도 현재 볼 수 있는 게 이 밴드 폭이 적어진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해서 이제 다시 이것이 이륙할 때를 찾아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로쿠를 관심을 갖자. 그 다음에 테슬라로 왔습니다. 테슬라는 이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게 테슬라 봇이죠. 테슬라 봇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을 본다면 중소기업 이 서울 그리고 경기 중심부, 수원 정도가 되겠죠. 수원, 분당 뭐 그런 거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인력을 찾기가 힘들어요. 또 인력이 왔더라도 내가 겨우 이런 단순 업무만 하겠냐 라고 하고 왔다가 금방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테슬라 봇을 해서 일을 단순 업무를 시킨다면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 3만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한 사람 연봉으로 해서 밤낮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AI, 그 다음에 로보택시, 그 다음에 테슬라 봇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큰 촉매제가 돼서 주가 상승을 엄청나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수준에서 차트를 보는 게 뭐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볼 건 있습니다. 자, 지금 주봉으로 봤는데요. 주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지금 우리는 이 테슬라 차트에서 볼게. 지금 여기가 대칭 삼각형이 그려졌다. 대칭 삼각형에서 위아래로 어느 쪽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가 현재는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를 잘 봐야겠습니다. 현재는 테슬라가 이 모든 이평선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자, 마지막 코인베이스 글로벌, 여기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죠. 왜냐면 캐시우드께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낙관적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큰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현재는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주가가 차고 오르는 이 시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그 해당 주식을 매일 봐야 돼요. 이게 언제 오르나 계속 이제 봤다가 이 순간에 낚아채서 이 상승분을 먹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 나가는 시점은 이 봉 모양에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보조 지표들도 같이 이야기해 주니까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끝으로 제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해서 손실이 난 옥시 빼고 나머지 주식들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좋은 순간인데, 그리고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왜 매도했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한번 개겼다고 해서 하마스를 아예 그냥 초토화 시키고 사람 못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든 아기든 전부 다 폭탄으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국가에서 이를 악 물고 막 덤비니까 레바논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란도 앞으로 참전하고, 그러면 큰 또 중동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뺐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그냥 제 생각으로 해서 좀 뺀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코인베이스 글로벌처럼 일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상승을 하는 그 순간에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해요. 또 집중 투자할지 아니면 QQQ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을 믿으면 안 된다. 믿지 말고 뭐 의리 같은 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루시드를 다루고 이제 여기서 매수하지 마라. 왜냐면 이평선 역배열로 계속 하락하고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매수하지 마라. 관망해라고 했었는데, 이때 제 채널에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너만 살라고 그렇지? 너만 매수하려고 그렇지?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매수할 거야. 현재 이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이니까 매수해서 나중에 오를 때 이득을 취할 거야. 뭐 그렇게 했는데 이 기업의 주가 상황은 아주 엄청나게 안 좋죠. 그리고 리비안을 두 번째로 했었는데, 리비안은 워낙에 양산이 가능한 회사니까 이게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쪽에서도 좀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분의 주식의 철학도 배우고 현재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캐시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형편없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캐시우드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식을 뺐는데, 물론 현재 금리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는 안정될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에서 감산하더라도 미국이 오일 생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가격 다운 되겠죠. 그리고 오일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인플레이션 잡는 데도 좋아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번에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잘 살펴봤다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본다면 로쿠가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큰 잠재력이 있고,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에 따라 다르니까.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